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디아이플 맥스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저희가 기획물이 아니라 이제 웬만한 얼리 학교들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뭐 다음 주부터 뭐 미시건도 나오고 다른 학교도 나오겠지만 결과 자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얼리 애플리케이션 결과, 레귤러를 준비한 학생들과 11학년들에게 말하는 시사점.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설명회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제가 주의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사실에 기반해 가지고 내용을 좀 많이 전달하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함께 작업한 아이들의 결과와 그 다음에 학교들이 제공한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얼리가 나와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기뻐하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이렇게 슬퍼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뭐 얼리 합격한 아이들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얼리에서 디퍼되거나 리젝트된 아이들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내용을 좀 잘 숙지하고 내용을 좀 잘 이해해가지고 앞으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아이들이 좀 잘 간 것 같아요. 얼리 발표에서 보면은 MIT 합격생, 스탠포드도 2명 붙었고, 유펜 같은 경우에는 제런 피셔도 붙고, 워튼 스쿨도 붙고, 그 다음에 브라운 합격생도 있고, 코넬은 총 4명이 붙고, 그 다음에 NYU 덴틀 7년 과정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보고 지금 합격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좀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UCL, Imperial College, Wisconsin Madison, Texas 뭐 등등이 있고요. 그 외로는 저희가 하버드는 3명 지원했는데 3명 다 디퍼 받았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도 2명이 디퍼를 받았어요. 또 디퍼도 여러 개 있는데,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올해는 처음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원서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얼리에서 나왔던 결과들이 항상 우리는 얼리하고 레귤러를 구분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리의 결과가 레귤러를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얼리에서 디퍼되거나 떨어진 아이들이 보이는 좀 행동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실망을 많이 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으로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건 이해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얼리가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2가지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하향 지원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를 안 됐으면은 내가 학교 리스트를 다 바꿔가지고 하향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쓴 에세이나 이런 게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써야 되겠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학교들마다 뽑는 인원 아이들의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이 한 군데에서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학교들이 여러분을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신감은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본인이 썼던 에세이들이나 학교 리스트에 대한 자신감도 또 갖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본인의 에세이들이나 원서들이 이 학교들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얼리 결과가 시사하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준비한다면은 충분히 레귤러 때에도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총 6가지의 시사점을 언급할 텐데요, 오늘이요. 6가지의 시사점을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번에 The Facts라고 할게요, The Facts. 그냥 일단 두 대학교만 가지고 저희가 사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고, 두 번째는 이제 MIT로 할게요. 원래 저는 스탠포드를 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올해 스탠포드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아직 발표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제가 이거를 주말에 준비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하버드랑 MIT를 통해서도 충분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버드 내용을 볼게요.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이 하버드는 올해 그 역사상 가장 낮은 early admission rate, acceptance rate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흔히 early 때는 합격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깨졌죠. 7.4%밖에 합격 안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네요. 하버드에. 10,000명. 10,000명이 지원했어요. 그럼 10,000명이라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특히 작년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57% 상승했습니다. 57%. 그러면은, 와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왜 이리 많이 지원을 했을까?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잖아요. 많은 학교들이 올해. 그리고 저 또한 여름에 그 테스트 옵셔널의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테스트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SAT를 안 내니까 성적 좋은 애들이 다 지원한 것 같아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10,000명 중에서 8,000명이 디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10,000명 중에 700명 정도 합격시키고 그 다음에 8,000명 정도 디퍼 시키고 한 1,000명 정도 리젝트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요시 여겨야 되는 거는 왜 이렇게 디퍼된 학생들이 많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물론 하버드 지원하는 애들은 성적도 좋을 거예요. 다 좋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다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테스트 옵셔널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지원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하버드뿐만 아니라 얼리 액션을 그리고 non binding 얼리 액션을 실시한 거의 모든 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직 시카고는 안 나왔지만 시카고는 더 치열하겠죠. 원래 치열한 학교니까. 근데 10,000명 중에서 80%를 디퍼 했다는 게 우리한테는 시사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IT도 보면은 5%만 합격을 했어요. 5%. 그리고 MIT는 총 15,000명이 지원을 했네요. 15,000명.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 62% 증가한 숫자예요. 잘 보세요. 하버드도 작년에 비해서 57% 증가하고 MIT도 과거에 비해서 지원자 수가 62%나 증가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아요. 이 테스트 옵셔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뭐 이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합격률을 다 중요시 여기잖아요.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MIT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15,000명 중에서 10,000명을 디퍼 시켰어요. 결국 이 두 학교들을 보면은 특징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도 안 되게 낮은 acceptance rate를 보였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테스트 옵션이라는 제도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뭐 57%든지 아니면 62%든지 더 많은 아이들이 이 학교에 몰렸어요. 그게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이게 더 중요한 현상인데, 그리고 오늘 임플리케이션은 여기서 많이 저희가 유추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현상은 뭐냐면은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중에 8,000명을 디퍼시키고 MIT 같은 경우에는 15,000명 중에 10,000명을 디퍼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학교들이 거의 70% 이상, 80% 정도를 디퍼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퍼가 뭐를 시사하는지 그 내용이 저는 되게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은 왜 학교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디퍼 시켰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학교를 나타내는 건 아니지만 두두두게 나타났던 건 뭐냐면은 솔직히 EA나 Non-Binding EA 아니면 기타 ED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비해서 합격률이 엄청나게 저조했다라는 거. 물론 프린스턴이 이번에 얼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일로 모였을 수도 있어요. 프린스턴 가고 싶었던 아이들이
나중에 레귤러 때 프린스턴 쓰고 일단 넌 바인딩한 프로그램에 한번 지원해보자.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질문 What do these results imply? 즉 아까 나왔던 저조한 합격률은 너무나 뻔해요. 너무나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올해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아니면 올해의 특이점은 뭐였냐면은 많은 상위 대학교들이 70%, 80%, 심지어 90%의 아이들을 디퍼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안 하고 우리가 레귤러 때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하는 오늘 우리의 설명의 핵심 또한 왜 대학교들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디퍼 시켰는지 그리고 그 디퍼 시킨 이유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레귤러 때는 이들 학교들이 무엇을 볼 것인지 그거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설명회를 조금 같이 듣고 고민하고 앞으로 아이들의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임플리케이션하고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트렌드가 이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11학년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도 지금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 보겠습니다. 질문 자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Why did they defer so many students?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많은 학교들이 얼리를 권장하고 있고 많은 학교들이 얼리에서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심지어 작년까지도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deferral rate가 너무 컸어요. 근데 저는 시작 자체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전 제목 자체들 The Princeton University Rationale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Princeton University의 근거 아니면 Princeton University의 주장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유를. 여러분들도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프린스턴 자체가 그러니까 여름에 과감하게 선언을 했죠. 우리는 얼리를 안 받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프린스턴 얼리를 안 받지? 되게 신기하네. 했는데 우리가 프린스턴의 이유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이 얼리를 안 받았다는 것만 사람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왜 프린스턴만 유난히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얼리를 실시하지 않았을까? 그게 프린스턴 레셔널이거든요.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은 The Pandemic Reasoning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COVID-19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죠. 지금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명이 많았어요. 변명이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이유가 많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내가 활동도 못하고 팬데믹 때문에 내가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팬데믹 때문에 시험도 못 받고 팬데믹 때문에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요. 이 이유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맞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리를 못 받겠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팬데믹 때문에 아이들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봐야 되거든요.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거가 부족한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냐. 아이들이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리고 팬데믹이 지연되면은 계속해서 근거가 부족할 텐데 뭘 보고 판단하지?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론은 뭐였냐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거를 잘 강요해가지고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업적들을 잘 포장해가지고 원서를 넣으면 되겠다. 하지만 이 부분이 올해 입시에서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 근거로서는 MIT가 되게 재밌는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MIT가 하버드는 보시면 알겠지만 디퍼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객관적인 저도 여기저기 데이터를 보면은 하버드에 요번에 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제 학생들은 좀 더 많이 붙었어요. 그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붙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하버드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공식적인 라인으로 그 아이들의 학교 프로파일이나 고등학교 그 성적을 보면은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솔직히 요번에 레거시 학생들이 대거 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해당 한국에 있는 학교든지 미국에 있는 학교든지 보면은 레거시 아이들이 즉 부모님이 하버드를 나오거나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서 뭐 한 6, 7명, 8명, 9명이 하버드 졸업생이라면은 붙겠죠. 네. 그래서 레거시가 강했다는 건데 그 반면에 MIT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MIT는 왜 디퍼가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각주를 달아가지고 그 특이하게 MIT의 공문을 보면은 그 메인 텍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메인 텍스트에 있는 각주 하나를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t states, I know that this looks like a large number. 이거는 뭐냐면은 이 디퍼된 숫자가 걔네들이 10,000명을 디퍼했으니까 되게 크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읽다 보면 여기 빨간색 부분인데 We deferred because we want to give them as much time to develop as possible. 잘 봅시다. 우리가 defer한 이유는 we want to give them as much time as possible. 즉 현실은 팬데믹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defer한 이유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싶다. 이 두 개를 더한다면은 결국 MIT나 그 MIT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결론 하나는 뭐냐면은 이 팬데믹 자체가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팬데믹 올 봄부터 여름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뭐 테스트 옵셔널 문제도 얘기하고, 근데 테스트 옵셔널 때문에 그냥 애들만 많이 지원했죠. 그 다음에 또한 커먼 앱에서도 COVID-19 그 리스폰스 섹션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 아예 그 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MIT는 거기에 대한 거의 반박하는 식의 이유를 냈어요. 왜 우리가 디퍼를 했는지. 디퍼했던 이유는 We want to give them as much time to develop as possible. 즉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흔적을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큰 거는 솔직히 저희도 뭐 MIT나 뭐 이런 상위 대학교 붙은 애들 보면은 이 팬데믹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 삶에서. 물론 과거에 했던 것들을 다 못했어요. 하지만 붙은 아이들과 안 붙은 아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팬데믹 자체를 핑계로 삼지 않았어요. 소극적으로 팬데믹에 반응해가지고 집에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만 했던 아이들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있듯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보였던 아이들, 그런 애들이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학년 아이들 레귤러를 봤을 때 대학교에서는 뭘 보겠다는 거예요? 과거 팬데믹 이전 모습만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상위 대학교들은 리더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이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싶은데, 이러한 위기 상황만큼 이러한 리더십과 좋아하는 것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성실함, 그 다음에 솔직함, 이거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해요. 근데 내가 진짜 무엇을 좋아한다면은 할 거예요. 예로서 아이들 게임 다 하고 있잖아요. 좋아하니까. 어른들도 팬데믹인데 다 골프 치러 가잖아요. 좋아하니까. 근데 왜 고등학생들은 팬데믹 때문에 안 하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이 디퍼 사유예요. 디퍼된 사유는 뭐냐면은 MIT에서 가장 그 각주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듯이 아이들의 발전한 모습을 더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를 봅시다. 언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냐? 즉 3월부터 5월달까지는 솔직히 컨퓨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번인가 저저번에 제목 자체를 Confusion to Chaos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첫 단계는 혼돈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부터는 이제 Chaos예요.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뭘 하지? 어떤 걸 하지? 어떻게 결과를 내지? 근데 지금 대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름방학부터 원서를 내는 1월 10전까지 너가 어떠한 걸 했냐는 걸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2학년 아이들 대학교 원서를 준비할 때 지금 이 기간에서 특이한 게 없더라도 무엇을 했다면요.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쓰세요. 그 다음에 11학년 아이들도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COVID-19 리얼리티를 하나의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 코비드가 이게 내년까지 안 끝날 것 같은데 애들이 SAT 해야 됩니까? 아, 이게 안 끝날 것 같은데 아이들이 활동을 계속 해야 되나요? 답은 뻔하죠. 해야죠. 뭐냐면은 대학교들이 올해같이 디퍼럴을 많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발전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냐 안 보여줬냐 그거를 더욱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디퍼럴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Given the increase in the applicant pool, 아까 말했죠. 너무 많이 지원했어요. And the significant disruption and uncertainty produced by the pandemic, 이런 현실은 인지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we have many applicants who we would like to consider again in a couple of weeks. 즉, 원서를 낸 시점부터 11월 달에 냈잖아요. 1월 사이에 아직도 2달이 더 있어요. 그 사이에 뭘 했는지를 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냈던 애들과 비교해가지고 레귤러 때 애들도 과연 이 기간 동안 뭘 했을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implication,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디퍼 됐을까? MIT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는 we want to give them as much time to develop as possible.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활동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아이들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요소라고 대학교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여기에 연장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implication은 뭐냐면은 continued demonstration이에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모든 거는 지속돼야 돼요.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있으니까 스튜던트 가버먼트가 안 열리잖아요. 그래도 현재 동안 하고 있다라고 적어놔요. 어떤 활동이든지. 솔직히 이렇게 썼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활동이 팬데믹 때문에 disrupt 됐다면 커먼 앱에다가 딱 11학년 2학기에 끝. 왜냐면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다 하고 있다라고 쓰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다시 한번 이 continued demonstration이라는 거는 pandemic failed to serve as an excuse. 제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이 안 돼요. 특히 상위 top 10, top 15 대학교에서는 변명거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에세이를 분석하면은 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대학교들은 이런 continuation of interest and demonstration of continuity를 요구하는지 걔네 에세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 물론 다른 에세이들도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는 대학교는 스탠포드예요. 한번 봅시다. 스탠포드. 이 continuation and taking initiative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질문에 나와 있는 학교는 스탠포드입니다. 스탠포드는 보면은 앞에 있는 5개 짧은 질문과 3개의 긴 질문이 있어요. 물론 5개의 짧은 오늘 우리가 에세이를 쓰는 그러한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5개 에세이를 왜 아이들이 실패하는지는 언급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제가 언급할게요. 근데 이 목적 자체는 지금 스탠포드 예시를 들은 목적 자체는 대학교들은 예전부터 상황이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continued demonstration을 요구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탠포드는 봅시다. 그 long essay 1에 보면은 이게 Y major essay가 아니라 genuine interest essay예요. 근데 우리가 보자. genuine interest. 우리가 진실 아니면은 진짜 솔직하게 좋아하는 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팬데믹 왔다고 그걸 관뒀나요? 아니죠. 아이들은 팬데믹이 왔어도 과외하고 팬데믹이 왔어도 공부는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이미지예요? typical Asian 이미지잖아요. 근데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봅시다. 내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럭다운 있을 때 아이들이 뭐 했어요? 동영상 보면은 자기의 garage 안에서 아니면 자기의 리빙룸 안에서 연습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와 같이 이 질문 자체에서 전공과 관련해서 스탠포드는 continuation도 나오고 genuine interest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업적을 과시하는 애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미래형을 원하잖아요. 또한 에세이 3번 봅시다. What is important to you? 했을 때 이 질문을 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운동이 나한테 중요하다. 그럼 걔는 계속 운동했을 거예요. 웨이트리프팅도 하고 어떤 기회를 찾아가지고 뭐 공원에 가서 뛰든지. 얘는 만약 그 가족이 중요하다. 그럼 팬데믹 때문에 가족이랑 교류하는 걸 끊지 않았을 거거든요. 우리는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팬데믹이라고 우리가 또 공기를 안 마실 수도 없는 거고. 이와 같이 뭐가 중요하다는 에세이 또한 그 지속성이 그 내재돼 있던 거거든요. 과거에 그냥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발견한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학교들이 근데 스탠포드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오늘은 좀 상위대학교 위주로 지금 발표를 하는 거니까 스탠포드 에세이 질문 자체에서도 이 continued demonstration이 나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말했던 differ된 사유들 왜냐면 아이들이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mplication은 뭐냐면은 질문들 자체에서도 이러한 continued demonstration을 요구했다라는 fact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즉 지금 남아있는 레귤러 때도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썼을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잘했던 과거의 그 무엇에만 집중을 했다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내가 열심히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던 그 화려한 것만 집중하고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위대학교 입학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implication 2에서 나타난 건 뭐냐면은 팬데믹과 무관하게 원래 이런 학교들은 상위대학교들은 whether it be academic, personal growth, extracurricular 뭐든지 간에 그 질문들을 통해서 continuation을 강조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올해는 defer된 아이들의 숫자가 더 증가했다라는 그런 현실과 접목되면서 더더욱 크게 부각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2학년 아이들 이제 레귤러 때 쓸 거라면요. 레귤러는 먼저 넣는다고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데드라인 맞춰서 넣으세요. 그런데 그 준비했을 때 이런 포인트들 디퍼럴이 많았고 그 다음에 continued interest를 보고 싶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세이에서 소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본인의 내러티브를 전개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성실히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이러한 continuation.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제가 그 저번 주에 했던 Tyranny of Merit, 마이클 샌들 그 책을 빗대어서 했던 그 설명에서도 말했죠. 현재 미국 대입시 제도의 문제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유추했던 건 뭐냐면은 그 누구도 이러한 지속성을 유지했던 애들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지 올해의 입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입시 비리에 대한 폭로, 그 다음에 이번 팬데믹을 통한 입시 결과를 또한 접하다 보면은 앞으로 11학년 아이들은 무조건 이 지속성에 초점을 두세요. 큰 거 한두 개 따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러한 큰 이벤트들이 한두 개 있었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다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속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 번 설명회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결과를 통해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게 재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이거는 내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쓸 때 이력서나 에세이나 액티비티나 뭐 추천서나 어디셔널 인포메이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를 합해가지고 The Importance of Narrative라고 했어요. 이 원서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 보면 한쪽에서는 Accepted Student,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Rejected Students를 그냥 보기에 편안하게 요걸 했는데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다수의 경우 이런 현상이 보였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5가지 측면인데 합격한 아이들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모든 활동이 학교와 외부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은 다 학교였어요. 학교에서 뭘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외부에서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화려하진 않아요. 절대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화려한 아이들 학교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해요. 근데 외부에서 뭐 국제대회, 뭐 어느 대회, 이런 대회만 초점을 둔 애들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부분을 예전에도 많이 강조했죠. 모든 활동의 시작점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학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gradual development 자체가 있었던 아이와 없었던 아이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나와 있는 graduate accumulation이 아니라 gradual accumulation입니다. 점진적으로 누적되고 발전하는 아이가 단순히 이 빅 이벤트를 추구했던, 즉 이런 빅 이벤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학교 밖에서 그걸 추구하거든요. 이런 아이들보다 합격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리피트했지만 올해 여름은 되게 중요해요. 여름에 뭘 했는지. 겨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여름과 12학년 때 뭘 했는지 그리고 뭘 했던 아이들이 그냥 여름 12학년 이전에 여름 이전에 했던 걸 갖고 쓴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결과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은 뭐냐면은 이제 단어에 대한 건데 이제 pass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한국 아이들은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왜 그게 장점이 됐지? 전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이들이 위에 나와 있는 학교 밖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원서에서는 저는 여기서 passion이라는 단어도 안 써요. 그냥 interest in academics. 그냥 공부만 좋아하는 아이가 돼요. 근데 붙은 아이들은 뭐냐면 이 passion이라는 건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할 텐데 passion in life. 뭐냐면은 본인의 삶 전체에 대한 열정이 있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봉사, 활동, 예체능, 놀이, 뭐 기타 등등 모든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한 아이가 좋은 대학교를 가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봅시다. 지금 리젝티드 아이처럼 외부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큰 활동에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이게 불가능해요. 삶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걔네들은. 그리고 다양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원래 고등학생들한테 제공되지 않는 기회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그것보다는 학교에서 열심히 살고 그게 더 있으면은 외부에도 갖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누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누적이 되면은 본인이 여름이나 12학년 때도 그걸 계속 지속할 거고 그러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대한 열정이 있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이란 표현을 narrow하게 아카데믹 쪽으로만 제한시키지 말고요.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왜 이게 잘못됐는지. 오히려 정신없이 다방면으로 본인의 인생을 산 아이가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학교,
외부, 작은 것들의 누적,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12학년, 지속성 이렇게 한 아이들은 끝에 가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쉐어링하는 이력서가 나와요. 그리고 남들과 공유하는 에세이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컨트리뷰션이니까. 하지만 떨어진 아이들의 활동을 간다면 focus on the outside, 학교 안에서 남들과 공유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big event 하니까 얼마나 또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12학년 이전에 뭐냐면 12학년 올라가면은 수업 점수도 잘 받아야 되고 원서도 잘 써야 되고 에세이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난 그 전에 다 끝내놓을래. 그 다음에 모든 게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겠구나 하면은 이 아이는 다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말했던.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러한 1, 2, 3, 4, 5가 단순히 개별적 아이템이 아니고요. 1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2가 나오고요. 2를 하게 되면 당연히 3이 나오고 3을 하게 되면 당연히 4가 보여지게 되고 4가 보여지면은 그 속에서 이 아이의 이러한 따뜻한 면모도 분명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이러한 아이들은 과거에도 많이 붙었고 근데 특히 올해 이런 아이들이 accepted student가 rejected student보다 훨씬 더 유리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러한 팬데믹이라는 현실이 모든 게 마비되고 모든 게 단절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ownership 가기로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리더를 define 할 때 리더는 뭔가요? 그냥 뭐 클리셰적인 발언으로 한다면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리더라는 건 뭐냐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더 나아가지고 taking that additional step, going beyond what is required of me, going beyond the reality.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리더십이고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크게 화두됐던 내용이고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5개 단계의 gradual progression이 있던 아이들이 그걸 훨씬 더 잘 보였고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대학교들이 많은 디퍼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10학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위기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 쓸 때도 이런 방향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11학년 아이들이 활동을 준비하거나 이제 12학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요 5개 포인트를 잡고 전개하는 게 본인의 차후 입시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implication 3였고 그런데 이제 implication 4는 뭐냐면은 이런 아이들의 문제점이에요. 뭐냐면은 외부 거, 큰 거, 그 전에 다 이뤄놓자. 그리고 나는 학업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걸 내가 내 이력서에 다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 아이의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런 애들은 떨어지는지. 이 표는 제가 여러 번 사용했던 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떨어진 아이들은 현실과 자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를 잘 몰라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물한 개구리. 전 세계에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고요. 전 세계에 얼마나 뛰어난 애들이 많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자기 학교에서 뭐 1등 좀 한다고 뭐 옆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와 너 대단하다 하는데 결국 요쪽에 초록색을 지금 겨냥하는 걔는 내러티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초록색 들어가는 거는 천재가 아닌 이상 힘들어요. 진짜 천재여야 돼요. 천재. 저도 이 근처도 못 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듣는 사람들 뭐 몇천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 있을래나? 왜 본인의 그룹, 요 노란색은 제가 항상 말했던 그 affirmative action 애들이고 그건 우리에 해당 안 되고 이 초록색은 진짜 exceptional한 애들 그런 애들을 뽑아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전 세계 골프 주니어 랭킹 1위다. 그럼 하버드 갈 거예요. 스탠포드 갈 거예요. 이러면은 그 1등이니까 전 세계에서. 근데 이렇게 진짜 특출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본인이 경쟁할 수 없는 애들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0% 학생들이 중간에 있어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 Neither great nor exceptional. 애들이 막 천재성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How are you going to differentiate yourself? 그러면 이 많은 아이들과 나를 어떻게 differentiate 할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학업적으로 가가지고 외부적인 걸 가가지고 얘네랑 경쟁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당연히 안 되죠. 이 안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differentiating 한다는 거는 첫 번째는 it requires your narrative. differentiate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은 다 성적 좋아요. 다 SAT 점수 1500 넘어요. 다 국제대회 한두 개씩 갖고 있어요. 다 리서치 페이퍼 한두 개씩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과 나는 어떻게 차별성을 둘 거냐? 시작할 때는 먼저 set your narrative, 본인의 라이프 스토리가 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할 텐데 your life story. 그 다음에 do not compare yourself with your peers. 왜 남들과 비교해요? 왜 남들이 하는 걸 따라가요? 여기서는 차별화시키라 그러는데 왜 남들이랑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죠? 핵심은 차별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목대로 the importance of your background, where you're coming from. 우리가 아까 제가 저희 학원에서 붙었던 애들 중에서 12학년이 5명이 안 되는 학교 다니는 애가 있어요. 얘는 수업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합격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대학교로서는 가기 제일 힘든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왜? 1년에 10명, 12명밖에 안 뽑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성공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학교가 작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하는 아이들의 그것을 절대 보지 말자 그랬어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백그라운드가 거기면은 거기서 최대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너의 내러티브를 빌드하자. 그렇게 하면은 you're showing your lif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가지인데 떨어진 아이들은 항상 you're competing in the wrong pool.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MIT에서 말했듯이 how you develop yourself. develop yourself도 어떻게 보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가 personally, academically, and 기타 leadership wise, whatever 너가 develop 했냐는 maturing을 보고 싶은데 that is showing your life. 오케이? 그래서 11학년 아이들은 일단 본인이 여기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세요. 본인 여기 안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오케이? 대다수야, 99% 아이들은.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인정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it's not great and exceptional. 근데 이걸 인정하라 그러면 우리 아이 뭐 능력도 없는데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오히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자신감은 아니죠. 이건 자만함이죠. 그리고 이 자만심이라는 거는 정보의 부족과 정보에 대한 오해에 비롯한 거예요. 아이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냐. 그리고 거기에 시작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What is your background? Where are you coming from?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AP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아이는 AP가 별로 없는 학교를 다녀요. 어떡하지요? 근데 그 질문을 잘 봐요. 2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의 백그라운드를 제대로 인지 못했고, 2번째는 뭐냐면 항상 남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AP 한 7개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5개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럼 5개 다 들었나요? 그러면은 10이면 9? 답은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5개나 들어야 했을 때, 아니라고 가지고 수학, 과학은 들었어요. 그럼 저는 또 던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죠? 지금 이 학교에서는 5개 과목을 제공했고 5개를 들으면은 그 학교 안에서 가장 리그러스한 수업을 듣는 건데 왜 3개만 들어놓고 왜 불만을 하시죠? 그러면 또 이제 말해요. 애가 역사를 못해서, 애가 영어를 못해서, 애가 제2외국어를 못해서, 아니면은 이들이 너무 점수 따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저는 또 대놓고 얘기해요. 애가 실력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또 기분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왜 이쪽에 있는 아이를 항상 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5개 있는 학교에서 5개 하는 아이가 20개 있는 학교에서 7개, 6개 하는 아이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는 거예요. 훨씬 더 열심히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you have, 여기에요. differentiate, development, do not compare with your peers. 그 다음에 based on this, show your life.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팬데믹 이때도 이게 불가능하니까 계속 이쪽 들어가가지고 뭔가 하나 더 수상하든지 뭔가 하나 더 하려고 요 노력밖에 안 했어요. 딱 하나만 더 하자. 우리 하나만 더 하자. 그런데 as a result showed 다 망했죠. 그런 애들은 망해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거 좀 재밌었던 건데 이런 게 어디서 그러면은 표현이 되냐? Importance of supplemental essay. 왜냐면은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치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활동에 대한 팩트를 나열한 건데 이거를 진정성이나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에세이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여기 보면은 제가 저번 주에 했던 슬라이드 2개를 같이 집어넣었는데 요 내용들을 충족한 아이들이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말고 요 뒤에 있는 슬라이드를 우리가 한 번 더 볼 텐데 뭘 보였냐? 4가지입니다. 첫 번째, what보다는 why에 초점을 둔 아이들이 더 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공부라도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오케이? 요거 아니면 활동도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그 다음에 봉사도 내가 이걸 왜 진정성 있게 하는지 이런 왜를 중심적으로 쓴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붙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왜가 있으면은 이 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Why am I doing this? Why 아니면은 why am I doing this? 내가 이거 왜 하지? 해서 다음에 이 질문의 다음에는 Why do I have to do this?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왜 해야 되는지를 그럼 내가 할까 말까 이 질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 활동을 통해서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는 거는 자기 개발도 보이겠지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은 남들을 어떻게 도우든지 아니면은 더 큰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Y에 초점을 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미래를 꿈꾼 내용이 에세이 들어간 아이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Y가 나오고 미래를 꿈꾸면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based on strong causality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strong causality는 뭐냐면은 이러한 목적 의식을 갖게 된 경험과 아니면은 사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naturally 결과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팩트가 우르르 나오겠죠. 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A를 갖고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B를 갖고 그 과정에서 뭐를 더 고민해 가지고 C를 하고 이런 식의 1, 2, 3이 logical sequence로 모든 supplemental essay에 적용됐을 때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it should be based on your background. Okay? It's your life, right?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supplemental essay 했을 때 저는 항상 그 두 학교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두 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브라운의 open curriculum essa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스탠포드의 short response 1부터 5. 많은 사람들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short response, 그 open curriculum essay 쓸 때 open curriculum essay 대해서만 써요. 근데 브라운은 open curriculum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너가 무엇에 관심 있고 왜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미래가 보였길래 너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니? 그래서 요번에 붙은 아이도 저희가 오픈 커리큘럼 단어만 딱 한 번 썼어요. 거의 설명 안 하고. 왜냐면은 이러한 why, 미래, 그리고 causality 논리를 해가지고 얘가 진짜 오픈 커리큘럼이 가장 아이디얼한 아카데믹 트랙을 걸어왔다라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Your story. 오케이? 두 번째 아까 말했던 Stanford question 1 through 5. 거기 보면은 What'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of today? What historical moment do you want to witness? 그 다음에 뭐 elaborate on one of your extracurricular activities. 아니면은 What is the one thing that you look forward to at Stanford the most? 이런 식으로 50단어로 사회 문제점, 역사적 경험, 그 다음에 스탠프드에서 경험하고 싶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들이 이 백그라운드를 안 써요. 다 역사적 사건 보면은 뭐 뉴스 보면서 뭐 그 본인이 봤던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 얘네들이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causality가 필요하거든요. Based on your background.
meaning 너의 경험이 무엇이었길래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니? 이거예요. 나의 경험을 쏙 빼고 그냥 뉴스에 나와 있는 문제만 쓰는 게 아니라 This is where you're coming from. This is your experience. Therefore, I believe this is the most serious problem. 또한 This is my background. This is my experience. Therefore, I want to witness this historical moment. 또 This is my background. This is my experience. 그래서 스탠포드에서는 나 요거 하나를 너무나 기대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why를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특정한 활동이나 주제나 무엇에 대해서 되게 밝은 미래가 보여요. 그럼 밝은 미래가 보이면은 그거를 이제 이상적이니까 이상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죠. 이러한 3단계, 이 논리적 전개.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시작되게 되냐면은 나의 경험, my background. 이러한 요소들을 충족하는 서플리멘털 에세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My story versus school specific, process versus specific topic, the what and the why, 했을 때 discovery, development, understanding, future, school 이런 식으로 쓰자 그랬잖아. Y major 에서는요. 똑같이 그 논리잖아요. 이번 결과에도 이게 표명이 됐고 그 다음에 contribution essay 보시죠. My life, the school, change 그 기회였고 그 다음에 community, 경험, 왜, benefit 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가지고 에세이를 쓰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고 올해 입시 또한 이러한 결과가 이러한 논리로 아니면 이러한 마이 스토리로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건을 충족한 아이들이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implication 5고 이제 거의 다 갑니다. 네, implication 6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implication 6는 여기서 크게 나와있지. It's about passion. 그런데 올해 그 결과를 보면은 조금 재밌는 키워드들보다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이 좀 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은 대학교들이 다양한 인재상을 갖고 있고 근데 제가 이 세 가지로 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는 특히 이제 12학년 아이들도 이제 에세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 1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을 더 많은 prolong 기간 동안 이걸 경험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입시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확실하는데 이러한 키워드들을 반영하는 아이들이 될 것 같고 이러한 키워드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여러 번 이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걸 강조해 가지고 이제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혼자서. 그리고 이걸 또 강조해야 될까 고민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번에 얼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initiative taking.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리더십으로 할게요. 리더십. 그러니까 많은 대학교들이 리더를 원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이 리더십이라는 거를 근데 리더십 상은 좀 변하게 돼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 가지고. 물론 기본적인 가치는 있지만 리더십의 역할, 그 뭐 책에서도 보면은 뭐 strong leadership, soft leadership, 뭐 in between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top bottom leadership, 뭐 bottom up leadership 다양한 리더십 이론이 존재해요. 이 리더십 이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원서를 지원하는 아이들한테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initiative taking. 이건 뭐냐면요. 제가 적죠. From obligation to beyond obligation 이렇게 할게요. 내가 해야 될 의무에서 그 의무 이외에 무엇을 내가 했는가.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봅시다. Student government 해가지고 school president 한 애들이 성적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student government에서 student president가 해야 되는 그 obligation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 봅시다. 우리 현실을 봐요. 어때요? 아무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confusion 있고, chaos도 있고, 그러면은 리더라는 거는 뭘 해야 되나요? 자기가 기존에 해야 됐던 거 외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initiative taking. Right? 그래서 이거는 학업뿐만이 아니라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모든 게 서스펜되고
정상적이 않았을 때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나서가지고, 남들이 조용할 때 나서가지고, 아,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떠니? 우리 이거 계속 하는 거 어떠니? 우리 이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남들이 안 하는 그 무언가, 즉, 특이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initiative taking은 뭐냐면은 적어도 non-academic setting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도 initiative taking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질문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problem solver. 문제 해결 능력자. 즉, 특히 지금 COVID-19 리얼리티 같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구되는 리더십은 뭘까요?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력서나 원서나 아니면 아카데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문제를 아이덴티파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아이덴티파이 하려면 이니시티브 테이킹이 필요해요. 그 바이 프로덕트로 이니시티브 테이킹을 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문제가 보이면은 이걸 분석해요. 분석한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분석 내용을 현실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의 결과물은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프로블럼 솔빙 모습을 많이 보였던 애들이 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적어놨는데 결국 이니시티브 테이킹을 한다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것 외에 무언가를 한다면은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제가 보이면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학업적이든 활동적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활동도 다방면으로 시작하고 학업도 다방면으로 그거에서 하려고 그러고 봉사도 다방면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세 개도 어떻게 보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올해의 가장 키워드는 얘였던 것 같아요. Initiative taking, problem solving, and interdisciplinary. 그런데 얘네들이 각각 독립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세 개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붙였냐면은 someone was passionate. 우리가 스탠포드를 했을 때 이 passion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 passion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스탠포드에서 강조하는 우리는 아이들의 삶에서 passion이 안 보인다. 잘 보세요. 항상 아이들의 삶에서 passion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그 학교는. 근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passion을 학업적인 것만 집중을 했어요. 거기서 괴리가 있죠. 근데 올해 결과를 보면은 passion이 더더욱더 뭘 의미하면은 passion in life예요. 그냥 이 아이는 삶을 되게 중요시 여기하고 되게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열정적이니까 이쪽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생각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도전해보고 이러지 않을까요? 인생에 대한 열정이 없는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리더도 안 되고요. 이니시티브 테이킹도 못하고 프로블럼 솔빙도 못하고 인터디스플리너리 라이프도 못 살아요. 그래서 6번 임플리케이션 이런 키워드 그럼 뭐 하나만 고르려면은 좀 고르기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두 단어 특히 여러분들이 12학년들이 본인의 에세이를 쓸 때와 그 다음에 11학년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내년 원서를 준비할 때 이 두 가지 그 passion in life거든요. 근데 passion in life를 보여주기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Are you a initiative taker? initiate를 하는지. Two, are you solving problems? 오케이? 이 두 가지만 보여준다면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보여줬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레귤러 때도 승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없다면 레귤러 에세이 바꾸세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아직도 열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 11학년 아이들이 겨울을 준비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여름을 준비한다면은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1년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It's all about you, right? 근데 It's about you. 그래서 제가 오늘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얼리 결과를 보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계속 올렸던 동영상을 보면은 우리는 올해 저랑 했던 아이들은 조금 되게 저는 기뻐요. 물론 지금 디퍼되거나 리젝트된 아이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도 잘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initiation 하는 아이, problem solver in 아이, 그 다음에 continuation in 아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남들과 비교 안 하고 나만의 unique background, not unique in a sense, but your personal background에서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아이가 붙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리 발표가 나왔고, 저 또한 이게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희랑 작업했던 아이들의 합격과 불합격, 이 내용을 통합해서 보면은 1차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올해 코로나 입시에서 나왔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이 12학년들은 나머지 이제 한 열흘 동안 이 내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 아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봐가지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똑같이 적용해요. 백신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내년 여름까지는 정상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해 3월부터 내년 여름까지 거의 한 20개월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얘기했던 아니면 요번에 나왔던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엄청난 시사점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12학년이든 11학년이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기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은 저희는 전화나 한국이나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DI 프랩,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하는데 조금나마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